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제 오늘 밤에 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앞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게 매도 사이드카가 몇 번이나 발동을 한 건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어제 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제는 0.6% 오르는 거는 올랐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6% 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커진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가 생긴 이후에, 출시한 이후에 본주의 호가창이 좀 얇아졌다는 부분이 좀 더 그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증가하는 반면에 본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창이 계속 얇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본주의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요인에도 좀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강보합권 SK 하이닉스 5%대 상승, 코스닥이 좀 그나마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사실 이렇다 할 건 없었고요. 내렸으니 올랐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강세를 나타내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시를 기점, 10시, 11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막판까지는 다시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장 중간에는 좀 더 올라갔었지만 다 반납하면서 한 1.15% 네.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도세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었고요. 어제 그리고 그 전일까지도 강했고,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전환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그리고 손절 물량도 꽤나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어제 성공했지만 투자 심리의 회복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비교했을 때 앞으로도 코스닥은 좀 계속 부진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자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오히려 하반기가 될수록 코스닥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이지만 올 한 해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역대 최대급의 코스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 정도의 하락폭 정도 속도 그 이상이 올해 이제 한 2달 정도 사이에 코스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 코스닥의 차별화가 좀 더 심해졌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성장 펀드라던가 그리고 승강제 같은 경우처럼 정책적인 방침도 코스닥의 활성화에 좀 더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가 될수록 코스닥의 활성화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름 내내 좀 조정이 약간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좀 따져보면 가장 중요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세 분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가장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성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반납을 하면서 뭐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종목, 그 코스닥의 섹터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급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결해서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뭐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이런 투자 소식이 있고 이에 따라서 뭐 밑에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말씀처럼 장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코스닥에서는 그 온기를 좀 고스란히 받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장비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장비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PSK라던가 이제 PSK. 원익 IPS처럼 뭐 전공정 장비주 중심으로 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공장 증설이 됐을 경우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확대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정 쪽으로 초점을 좀 더 하반기에는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크게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 좀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나온 것 같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 쪽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안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는 건 결국엔 투자하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전공정 쪽 장비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하반기까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좀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ETF 때문인지 뭐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ETF의 영향력이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상으로 좀 많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이 좀 더 몰렸었는데 네. 사실 이제 변동성과 같이 놓고 볼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 코스닥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민감하게 움직이고 퍼센트도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을 오히려 매도하고 코스피 아니면 레버리지 ETF 쪽으로 옮기자라는 수급이 최근까지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코스닥의 약세를 이끌었던 수급 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부진한 상황도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코스닥의 하락세는 최근까지 한 달 이상 정도 강하게 나왔던 부분의 요인을 찾아보자면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지금 아주 시장이 뜨겁습니다. 저희 뭐 이데일리도 그렇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은 뭐 SK 하이닉스 요 ADR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니까 공모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3%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공모가가 일단 SK 하이닉스가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ADR이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장기 자금 그리고 글로벌 펀드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 유입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가격 괴리율 때문에 본주의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량 부담이
되고 이제 지분이 희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국내 반도체 설비 증설을 하는데 계속해서 재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와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게 될 텐데 환율이라던가 뭐 다른 여건을 떠나서 직접적인 비교가 된다면 비슷한 업종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을 조금 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가장 좋은 그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이후에 사실상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ADR이라던가 상장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그렇죠.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겠지만 미국에서도 큰 이슈 그리고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장이 된다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상장 이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러한데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ADR 상장도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돼서 SK 하이닉스가 요 ADR 상장가 그리고 ADR의 가격을 함께 쫓아가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쏠림도 심할 수 있지만은 시나리오를 두 개로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반도체주들. 같이 쏠림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코스닥에서도 볼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그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이라던가 DRAM,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에 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올해 6월부터 파운드리에서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될수록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 기조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DRAM이라던가 뭐 HBM 관련한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라고만 한다면 현재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에 그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전략?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현재 단기적인 이 시점만 놓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단기간에 생길 수 있는 호재 그리고 ADR 관련해서 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ADR을 계기로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와 수급 강화 쏠림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가 250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현 상황, 21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어제도 그 예로 들자면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그 현상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단기적으로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걸까요? 예,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가 하락률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었다면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라고 고려를 해본다면 하이닉스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현진 대표님은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 주가가 21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속쓰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ADR 상장 이슈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럼 짧게 다음 주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뭐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비중 투자보다는 뭐 분할 매수 전략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더 나눠서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서 바이오 쪽이나 성장주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금통위에 대한 결정 여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이제 오늘 밤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뭐 전일 종가 대비해서 3%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추정인데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SK 하이닉스 ADR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 증시에서 많이 빠졌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또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SK 하이닉스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황이고 21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나현지 대표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